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논문은 Multimodal Representation Distribution Learning for Medical Image Segmentation이고, IJCAI에서 24년에 발표된 논문입니다. 일단 그 논문을 전체적으로 좀 요약해 봤습니다. 이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문제가 의료 영상의 분할 작업에서 텍스트랑 이미지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서 기존 융합 방식들이 어, 융합할 때 불필요한 정보가 포함되거나 이 분할 경계면에서 꼭 필요한 그런 정보들을 손실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또 이 분할 작업 자체가 물체의 경계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경계를 잘 찾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어, 기존 텍스트와 이미지의 분포를 대신해서 이 두 각각의 모달 특징에서 양쪽의 특징, 즉 피처에 결합하는 학습 가능한 피처를 도입합니다. 이 학습 가능한 즉 러너블한 피처는 불필요한 정보를 제거하고 또 이 양쪽의 모달에서 중요한 정보만 보존되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모듈과 별개로 물체의 경계를 잘 보존할 수 있는 이 위상 정보를 이미지로부터 추출해서 학습을 시도합니다. 이렇게 해결을 했고, 공원으로는 즉 이미지와 텍스트 결합해서 새로운 멀티모달 융합 패러다임을 제안했고, 또 분할 경계를 잘 포착하기 위해서 주파수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프롬프트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네, 이제 인트로덕션부터 천천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 영상 분할에 문제가 있는데요. 의료 영상 분할, 즉 세그멘테이션이 질병 진단에서 아주 중요하지만 딥러닝 분야에서는 굉장히 공개된 데이터가 적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이 세그멘테이션이 픽셀 단위로 라벨링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그 전문가들이 이 시간을 내서 이렇게 하기에 굉장히 어렵고 또 그런 공수가 많이 드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텍스트 라벨을 같이 활용하려는 시도가 있는데 이 텍스트 라벨은 어, 시멘틱이 굉장히 풍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 아래 이 MONU 세그 데이터셋의 경우에는 텍스트 라벨이 이 아래와 같이 이렇게 이미지에 대해서 묘사하는 식으로 그 라벨이 있는데 이런 라벨, 즉 어노테이션을 활용하면 이미지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정보 외에 그 텍스트의 시멘틱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존 융합 방식들의 한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단순하게 융합하는 방식, 즉 어디션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단순히 이 두 모달리티 피처들을 융합할 경우에 분할 작업과 관련된 이런 유용한 정보뿐 아니라 좀 불필요한 정보까지 포함하게 돼서 정보 중복성을 야기한다고 합니다. 오른쪽의 그림에서 A를 보시면 이 하이퍼스페이스에서 T와 V가 텍스트와 비전을 의미하고 있는데 이 두 정보를 단순하게 어디션할 경우에 내가 원하는 정보 외에 다른 정보들이 포함돼서 결과적으로 퍼포먼스 하락을 일으키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계로는 최근에 이제 클립과 같이 대조학습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 대조학습의 특징은 그 다른 모달리티여도 시멘틱을 통해서 두 모달을 정렬시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이 정렬을 시키는 메커니즘에 의하면 공통정보의 그 로스를 주게 되기 때문에 나머지 이제 분할과 같은, 즉 물체의 경계와 같은 정보는 텍스트에 존재하지 않게 되고 그럼 그러한 정보들은 좀 무시하게 되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자가 제안하는 방식은 좀 새로운 융합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결과 이 목적으로 하는 중복 정보의 제거와 고유 정보의 보존을 둘 다 달성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러너블한 피처를 도입해서 이 두 모달의 분포를 가장 잘 근사하는 새로운 분포를 학습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공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파수 기반의 프롬프트 인코더를 제안했는데요. 이 경계선을 찾는 역할을 기존의 모델이 모두 담당하는 것은 좀 어렵고 부담이라고 판단을 해서 별도의 이 인코더를 두었습니다.
특히 이 인코더의 역할은 이미지를 먼저 이제 고주파 형태로 변환을 해서 위상 정보를 추출하고 그 위상 정보를 통해서 별도의 그 모델을 통해서 경계 정보를 추출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추출된 방법을 기존 피처들과 합쳐가지고 결과적으로 좀 효과적인 세그멘테이션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제한하는 방법의 전체 구조인데 크게 네 가지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멀티모달 레프레젠테이션인데 여기서는 이제 모달로부터 필요한 피처를 추출하는 단계입니다. 텍스트 피처 같은 경우에는 사전 훈련된 클립 인코더를 사용해서 이 라벨, 어노테이션으로부터 임베딩을 추출합니다. 이때 인코더는 당연히 프리즈된 상태로 사용하고요. 이미지는 학습 가능한 그 비전 인코더를 사용합니다. 식을 간단하게 봐도 텍스트, 이미지 데이터로부터 인코더를 통해서 이제 각각의 그 프라임 피처들을 추출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텍스트 그 피처에서 인코더를 통과한 이 피처에서 학습 가능한 그 파라미터를 부여하기 위해서 컴브 블락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아래 이제 비전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인코더를 그냥 통과한 임베딩 형태가 되고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인코더가 프로즌 되어 있기 때문에 컴보 블락을 통과한 형태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이 피처를 퓨전하는 단계인데요. 먼저 이 퓨전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러너블한 피처를 먼저 설명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이 러너블한 피처를 만들기 위해서 좀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데 단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이 텍스트 뭉치에서 텍스트 이 어노테이션에서 유사한 의미를 가지는 텍스트의 집합을 구합니다. 이 집합 내에 있는 텍스트들은 인베딩 공간에서 높은 코사인 유사성을 가지고 이거는 즉 이 텍스트들이 서로 가깝다는 걸 의미하는데 이 의미론적으로 텍스트 T와 유사한 그 텍스트의 집합을 프롬프트 P로 정의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이 FT와 동일한 방법으로 이 프롬프트들에 대한 피처를 추출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FP가 정의가 되고 이 프롬프트 피처 집합을 구성하고 근데 이제 이것들은 의미적으로 유사하기 때문에 그냥 학습할 경우 인베딩 공간에서 한 공간으로 이 수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를 막고 러너블한 형태, 즉 이 분포의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 각각의 이제 피처에 가우시안 노이즈를 추가해 줍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요약하면 즉 학습 가능한 피처, 이 러너블을 FL을 만들기 위해서 기존의 텍스트 피처와 유사하게 초기화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텍스트 피처, 그 이미지 비전 피처, 그리고 러너블한 피처 이렇게 세 가지가 구성이 됐습니다. 이 다음 단계는 이제 이 텍스트 피처와 그 이미지 피처를 지금은 이제 단순한 피처 단계이기 때문에 분포를 모델링해야 하는데요. 이 각각의 이제 모델링한 분포를 PQ라고 했을 때 이 분포들을 모델링하기 위해서 이 러너블한 피처를 텍스트 피처와 그 비전 피처에 결합해 줍니다. 근데 결합할 때도 각각의 분포를 가우시안으로 추정을 해서 아래 식과 같이 그 평균과 분산에 넣어서 그 추정식을 만들게 되고요. 이렇게 하면 이제 단순한 이제 가우시안 분포 형태로 P와 Q를 모델링할 수 있는데 이렇게 이제 모델링하는 과정이 단순한 피처를 썼을 때보다 분포를 근사하고 러너블한 피처로 분포를 만드는 과정에 기여하기 때문에 중복 정보를 최소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 단계로만은 이제 이러한 과정을 이룰 수는 없고 이제 핵심 역할이 이 피처를 퓨전하는 과정인데 여기서 이제 공통 정보를 추출하기 위해서 콜백 레이블러 그 발상 기반의 이 로스를 활용합니다. 아래 식이 이 두 분포를 근사하도록 만드는 이 콜백 레이블러 식인데 쉽게 말해서 이 러너블한 피처와 결합된 텍스트 피처의 그 분포 형태와 이 비전 분포 형태 두 PQ를 가깝게 만드는 역할이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실제로 학습되는 건 이 러너블한 피처가 주체이기 때문에 얘가 이 로스를 받아서 두 분포를 근사하게 만드는 학습을 하게 되고 그럼 이제 이 러너블한 피처의 두 분포가 가지고 있는 공통 정보가 학습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러너블한 피처를 잘 학습했으면
이 피처를 또 그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또 한번 유효한 정보를 최대화하고 중복 정보를 줄이기 위해서 이 러너블 피처로부터 가우시안 분포를 한 번 더 샘플링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이제 VA와 좀 유사한 방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쉽게 말해서 이 피처들이 가지는 분포에서 가장 유효한 그런 분포를 얻기 위해서 그 평균을 기반으로 그 가우시안을 추정해서 그 샘플링 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지는 게 이 최종적으로 이제 이 샘플 바이 파라메트라이제이션의 이 결과이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이 주파수 모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딥러닝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그 패스트 프리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이 고주파 정보를 추출하는데 이 비전에서 이 FFT를 하면은 각각의 저주파와 고주파가 가지는 의미가 저주파 같은 경우에는 픽셀의 변화가 아주 부드러운 그런 부분을 의미하고 고주파 같은 경우에는 급하게 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경계선이나 텍스처 같은 특징을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리의 변환으로 고주파를 추출하고 그럼 이제 또 스펙트럼에서 진폭과 위상을 얻을 수 있는데 논문에서는 경험적으로 이제 위상 스펙트럼을 사용했습니다. 이 부분이 성능이 더 잘 나와서 그렇고 나중에 이제 어블레이션 실험에서 의미적으로 더 유리함을 해석했습니다. 이제 이 주파수 프롬프터 인코더는 컴브 기반의 또 레이어를 사용하고 그리고 여기 프롬프트라고 하는데 이거를 보조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뭐 프롬프트라고 표현하지만 어쨌든 이 주파수의 피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얻어지는 게 이 러너블한 피처로부터 얻은 러너블한 분포로부터 얻은 피처와 이 주파수 피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 디코더에서 이것들을 합치게 됩니다. 앞서 이 멀티모달 퓨전된 피처는 크로스 모달을 처리하기 위한 또 한 번의 피처를 이, 그 VIT를 거친 후에 최종적으로 이 주파수 피처와 함께 세그멘테이션 디코더를 통과하게 되고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앞선 분포에서 뽑은 피처가 그 이미지의 그런 형태, 그 다른 이 주파수 피처와 결합되기에는 좀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추가를 해준 것 같습니다. 그 로스에서는 세그멘테이션에서 주로 사용하는 다이스 로스와 크로스 엔트로피 사용하고 이 KL 로스까지 이렇게 추가되는데 사용되는 람다의 값은 아래와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실험입니다. 데이터셋으로는 이렇게 세 가지 데이터셋 사용했는데 주로 이제 조직에 대한 이미지나 CT 이미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데이터셋에는 그 앞서 예시를 들었던 것처럼 설명으로 구성된 그 어노테이션이 존재하고요. 이밸루에이션 매트릭으로는 인터섹션 오브 유니온이랑 컴플렉시리 그리고 플롭스 사용합니다. 첫 번째 실험은 이제 소타 모델들과 비교한 건데 여기서 이제 제안하는 방법에서 단일 모델, 즉 텍스트를 사용하지 않은 이미지 기반의 방법을 단일 모델들과 비교했고 그리고 텍스트까지 사용한 전체 모델을 이 멀티모달 모델들과 함께 비교했습니다. 단일 모델을 사용했을 때는 대체로 성능이 좋지만 약간 좀 살짝 떨어지는 부분도 있었는데 멀티모달 사용했을 때는 확실히 이제 기존 연구들보다 더 뛰어난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또한 이제 정성적인 비교에서도 이 저자가 목적으로 하는 분할 경계면의 그 유지가 다른 방법들에 비해서 더 잘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어블레이션 스터디입니다. 첫 번째 이 실험은 텍스트와 이제 프리퀀시 이 각각의 모듈에 대해서 효과를 판단하기 위함인데 비교했을 때 텍스트를 뭐 썼을 때와 안 썼을 때 그리고 이 프리퀀시 모듈을 썼을 때와 안 썼을 때 비교했을 때 각각 사용할 때가 더 성능이 좋았고 또 두 가지 다 사용했을 때가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다음 연구는 단순히 그냥 피처들을 융합했을 때와 제안하는 방법처럼 분포 기반으로 더 융합했을 때를 비교했는데
여기서도 이제 분포 기반으로 융합했을 때 더 좋은 성능을 보였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이 FFT로 주파수를 스펙트럼을 뽑았을 때 진폭과 이상 이렇게 두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 진폭은 이제 이 변화하는 값의 높낮이라고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위상은 말 그대로 좀 더 경계 이미지의 경계 정보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게 각각의 정보들이 의미하는 것처럼 실제 사용했을 때 이 위스펙트럼만 사용했을 때 성능이 가장 좋았고요. 네, 다음으로는 이제 그 로스에서 그 람다 특히 이 KL 로스 람다에 대해서 변화해 가면서 실험 결과를 첨부했는데 이 첫 번째 이 데이터셋이 규모가 작고 두 번째 데이터셋이 규모가 좀 큰 경우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런 작은 데이터셋을 썼을 때 KL 로스를 줄이는 편이 좋고 큰 데이터셋을 썼을 때 KL 로스를 늘리는 편이 좋다고 했는데 이걸 이제 데이터셋에 따라서 이 중복 정보를 제거하는 게 좀 달라져야 한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데이터가 좀 적을 때는 최대한 정보를 남기는 편이 좀 유리하다고 그 주장을 했고 해석을 했고 그리고 또 데이터가 클 경우에는 충분히 일반화가 되었으니까 그 중복 정보를 최대한 제거하는 편이 좋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해석 가능성에 대한 실험인데 큰 의미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이 텍스트 피처, 비전 피처, 그리고 러너블 피처에 대해서 TSNE를 통해서 시각화를 했는데 각각의 이제 피처들이 분포를 이루고 그다음에 러너블 피처가 그 사이에 적절하게 위치하면서 두 피처를 아우르는 그런 분포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그 정도의 해석으로 뭐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결론입니다. 그럼 이 논문을 다시 훑으면서 공원을 좀 요약해 보면 저자는 이제 의료경 영상 분할에서 텍스트 이미지 특징 활용하는 새로운 멀티모달 방법 제안했고, 구체적으로 그 텍스트와 이미지 각 모달리티별로 고유 정보는 최대한 유지하고 중복 정보는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멀티모달 패러다임 제안했습니다. 또 융합된 특징에서 유효한 이 판별 정보라고 하는 것을 추출해서 성능을 향상시켰고, 또 추가적으로 경계에 대한 좀 보조를 위해서 보조파를 활용하는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질문인가요? 오스카 질문. 그 클립 엔코더 다음에 펌프 블록이 없으면은 어떻게 되는지 너무 있는 아, 그 텍스트 피처 네, 그 말씀. 링킹할 때 처음에 네. 뭐 아무래도 학습이 좀 덜 된다고 봐야겠죠. 이게 사실 저도 좀 이 전체에 보면은 러너블한 피처가 있는데 피처에 여기 콤보를 굳이 둬서 좀 유연성을 좀 확보한 거라고 이해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논문에서는 사실 보충 자료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돼 있다 했는데 보충 자료는 없더라고요. 네. 뭐 굳이 왜 클립은 프리즈하고 플립은 근데 이제 프리즈를 안 하면은 이 텍스트 임베딩이 다 망가지기 때문에 이미지가 그 이미지랑 펌프가 그러니까 캡션이 일반 원래 이제 클립에 합성했던 일반 이미지랑 많이 달라서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클립을 텍스트 임베딩으로 사용할 때는 다 프로즌을 합니다. 멀티모달을 사용할 때. 여기선 왜냐면은 로스에서 사용하는 이 레이블이 다 이미지이기 때문에 텍스트 정보가 따로 없어서 그 텍스트를 그냥 프리즈를 안 하면은 다 망가지기 때문에 보통 그렇게 합니다. 여기서 퓨전을 할 때 공통된 중복된 특징은 최소화하고 고유 특징은 최대로 반영하려고 이렇게 런어블 피처를 도입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저렇게 디스트리뷰션을 서로 유사하게 만들면 그 목적이 이루어지나요?
예를 들어서 오히려 공통된 특징은 유지가 될 것 같은데 네, 고유의 특징은 이제 서로 차이가 날 테니까 네, 상대에 맞춰질 거 아니에요. 내게 소실되고 네, 모달 간에. 네. 그럼 고유 특징이 어떤 요소로 인해서 유지가 되죠? 그 부분이 이제 각각의 이제 러너블 피처를 통해서 굳이 P와 Q라는 분포로 만들었잖아요. 네, 그 부분이 좀 핵심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분포를 만듦으로써 이 좀 각각의 분포의 중심 쪽으로 이 서로 공통되는 피처들이 모이고 뭐 그런 그 약간 근데 전체적인 분포를 지금 유사하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P랑 Q에? 네, 근데 이제 완전히 이제 유사해질 수는 없는 거죠. 유사해질 수가 없으니까 네, 결국은 근데 사실 그 텍스트나 이미지 각각에서 내 고유의 특징은 네, 유지가 돼야 될 것 같은데 네, 유지가 안 되고 차이가 상대적으로 많이 날 테니까 네. 내 고유 정보를 잃어버리고 상대적으로만 가게 될 거야. 확실히 그런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밸런스라서 뭐 그런 우려도 있을 것 같은데 논문에서는 이제 이 로스를 통해서 그런 거를 최대한 통제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교하는 방법이 그 컨트라스티브 로스 그 러닝이나 단순한 에디션 방법인데 확실히 그 두 가지 방법에 비해서는 더 이제 저자가 주장하는 게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 디스트리뷰션을 동일한 임베딩 스페이스에 매핑을 하나요? 네, 그리고 뒤에서 단일 모델 실험 있잖아요. 네. 그러면 단일 모델에서는 이 방법에서 런어블 피처가 없어요. 어떻게 구현이 되죠? 단일 모델은 디스트리뷰션이 하나일 텐데. 그 부분도 이제 그 서플리멘터리 자료가 없어서 확인은 못했습니다. 아마 근데 그 단일 모델에서도 지금 성능이 뭐 꽤 좋게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거는 뭐 때문이라고 설명도 본문에 나오나요? 네, 거기 그냥 좋게 나온다고만 돼 있었고 뭐 어떻게 최대한 해석을 해보면 일단 프리퀀시 데이터를 썼기 때문에 그런 시도 자체도 처음이었나 보죠. 그건 또 이제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 위상 정보나 이런 걸 사용하는 경우는 있는데 기존 방법은 보통 엔드투엔드로 이 트랜스포머 안에서 분리를 시도를 했는데 그러면 이제 연산 비용도 높아지고 정확하게 분리가 안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여기서는 이제 모듈을 따로 뒀습니다. 또 질문 있어요? 네. 저 러너블 피처를 봐가지고 양쪽을 방법성 강시한 분으로 매핑한 다음에 테일 배런 구할 때 네. 각각이 갖고 있는 텍스트 데이터셋이랑 그러니까 적용하는 텍스트 데이터셋이랑 이미지 데이터셋의 특성에 따라서 이미지의 복잡도나 해상도에 따라서 러너블 피처를 사전 실험에서 좀 정할 때 그 개수에도 차이가 있어야 그러니까 그 네. 특정 분포를 매핑을 할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미지 해상도가 크면 그거에 맞춰서 이제 피처의 개수도 사전에 아마 이제 연합을 피처를 만들어 놓고 합습단에서 그게 이제 학습이 될 것 같은데 피처의 개수에도 그 각 데이터셋마다 차이가 있어야 하는지 그러니까 파라미터 파이브 파라미터의 개념 들어가는 건지 혹시 그 러너블 피처를 추출할 때 사용하는 그 프롬프트의 크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림이 좋대서 그림을 제가 잘 이해를 못한 것도 있는데 그 각각 막 정렬을 할때 저 분포를 만들기 위한 피처의 개수가 동적으로 달라져야 되는지 프롬프트 그러니까 이게 그 그림상의 뭔가 이 숫자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그냥 이 사람이 피처를 그냥 표현한 방법이고 그 수가 딱히 중요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다 분포 형태로 애초에 근사를 했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평균과 분산만 가지고 이제 분포를 만들고 거기서 샘플링을 하는 방법이라서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피처 개수를 데이터셋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써요. 거기에 대해서도 언급이 돼 있진 않습니다.
좀 제가 또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은데 그 8페이지에서 그 텍스트 의미론적으로 텍스트 티어 유사한 그 프롬프트 TP를 정의한다라고 할 때 네. 이 정의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구나. 저 어떻게 어떤 것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 러너블한 피처를 초기화하는 방법인데요, 사실은. 초기화를 한다는 건, 그러니까 이 두 분포를 잘 근사하려면 초기화를 이 두 분포 근처에 놓고 시작을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잖아요. 그럼 이제 이 두 분포 가까운 곳에다가 분포를 만들기 위해서 이 텍스트 데이터를 참고한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분포를 이제 샘플링 하려면은 이 전체 데이터셋에서 몇 가지 이제 뭐 데이터를 샘플링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저자가 사용하는 방법은 특정 이제 프롬프트가 있다고 했을 때 이 프롬프트의 그 시멘틱 임베딩과 유사한 프롬프트들의 집합을 만듭니다. 예를 들어 뭐 그 이런 의료 이미지에서 뭐 뉴클리어라는 그런 단어가 있으면 뭐 그런 단어와 유사하게 매핑되는 그런 프롬프트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일종의 이게 그 노이즈 효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어쨌든 점이 아니라 좀 여러 가지 집합을 만들었고 이걸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에다 가우시안까지 추가를 해서 일종의 그 분포를 만들어 놓고 이거를 이제 시작점, 즉 초기화 지점으로 삼은 겁니다. 그러면은 그 이미지가 아니라 텍스트를 기준으로 설계한 이유가 이미지는 아직 학습이 안 돼서 그 이미 학습이 네, 되는 네. 사전 학습된 이제 텍스트 임베딩을 사용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